자, 이번에는 81회 전산세무 1급 법인세 실무입니다. 부여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시오. 30점. 30점인데 보통 그 전산세무 1급의 법인세 실무가 6점짜리가 5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5점짜리가 6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5번까지 있는지 6번까지 있는지도 잘 봐야 돼. 요거 놓쳐갖고 틀리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자, 1번.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입니다. 그럼 우리 법인조정 1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가져서 갔을까요? 갔나요? 가서 먼저 그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불러와야 돼. 그래서 매출조에 일단 매출조에 누르면 뜨는 게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다 뜬 거야. 이 중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뭐 임대료 매출, 용역 매출 이런 것들은 다 수익금액에 매출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상품 매출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칸에서 매출조에 제품 매출 선택해 주시고 먼저 한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제품 매출이 20억, 상품 매출이 18억. 맞죠? 그지? 맞고 내역 분석을 보니까 상품 매출 계정을 조사한 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억 원을 매출로 계산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럼 상품권을 매출하면 우리 뭐라고 회계 처리하지? 상품권 매출하면 선수금 처리하잖아. 걔는 나중에 진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하고 교환되기 전까지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지? 근데 매출로 잡았다는 건 상품권 팔고 그러면 얘는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매출로 인식이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동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계산하지 않았다. 매출만 계산한 거네. 그러면 얘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도 아니고 중소기업들 수익금액 인식해준 정통에 의한 수익금액도 아니니까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셔서 9번에서 F2 눌러서 상품 매출. 근데 여기 반영되면 안 되는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누락됐을 때는 양수를 입력했는데 그지? 이건 매출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해야 돼? 마이너스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이해 갔을까요? 마이너스 5천만 원 넣어주시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차감에 5천만 원 반영이 되지. 차감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중 자비익에는 부산물 매각이 얼마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잠깐 오해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요게 수익금액이 나온 거야? 그냥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제시가 된 거야?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제시가 된 거야 이거는. 근데 지금 자비 2번 내역 분석에 2번에 보면 영업의 수익 자비익 중에 부산물 매각이 얼마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물 매각액이나 작업폐물 매출액도 법인세법상 무슨 금액에 수입 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져서 세 번째 칸에 이번엔 매출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선택하시고 매출조에 눌러서 자비익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 400만 원만. 400만 원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는 제품을 시용 매출하고 있고 12월 28일 날 거래처로부터 시성품에 대한 구입의사 표시를 받았는데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성품 제품 판매가 3천만 원이며 매출원가 적정하게 계산되어 있다. 얘는 12월 28일에 팔았는데 지금 손익계산서에 그지? 예,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매출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매출원가는 적정하게 계산되어 있다. 그지? 매출만 반영이 안 된 거네.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셔서 두 번째 칸에서 F2 눌러서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이번에는 양수로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지? 3천만 원. 됐을까요?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가봐. 가산에 3천만 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프로그램이 이상한 게 기타 수익금액 조정해서 저장 한번 해봐. 기타 수익금액 조정해서 저장. 기타 수익금액 조정해서 저장하시고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가면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여기 지금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입력한 내용이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야 돼. 지금은 됐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지금은 내가 볼 땐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입력을 하고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저장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확인 안 하고 여기서부터 기타 수익금액 조정해서 먼저 저장하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면 금액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가끔. 저장은 됐죠? 그 다음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근데 조정이 두 가지잖아. 그지? 여기는 다 묶어서 나오는 거고. 입금 선입에는 제품 매출. 제품 매출 가소계상에 입금 선입하고 금액은 3천만 원. 유보 발생이고 그 상품 매출에서 차감해야 되는 5천만 원 있잖아. 상품 곱한 거. 그지? 그런 걔는 송금사님이 입금부산이 가가지고 F2 눌러서 F2가 아니고 상품 감옥내에서 상품 눌러서 상품 매출인데 여기 보면 그죠? 상품 매출 가대계상액이죠. 가대계상액 5천만 원. 송금사님 유보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2천만 원은 송금사님 5천만 원하고 입금사님 3천만 원 퉁쳐서 나온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조정하면 안 돼. 이해 갔을까요? 됐나요? 됐고. 두 번째는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단 대손실적률은 1%다. 1%. 원래는 여러분들 그 대손율은 기본율 1%하고 실적률하고 둘 중에 큰 거 쓰는데 그지? 여기 그냥 몇 프로 쓰라고? 1% 쓰라고 준 거야 지금. 매출채권 내역이 나와 있고 부가세 매출세액도 외상매출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부가세 공급대가니까 이게 그지? 포함돼 있는 거고 이거 굳이 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참 이게 괜히 나와서 이제 학생들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거. 대손충당금 내역을 보니까 기초가 300만 원. 대손 발생했을 때 300만 원 사용했네. 어? 그리고 기말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850만 원 필요하니까 850만 원 계산을 했고 단기 계산에 기초 300만 원 속에는 전기에 대손충당금 부인된 거 얼마? 12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결국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예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총액법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도 초과해서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됐던 금액이 이번 연도 넘어오면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거를 환입한다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지? 무조건 송금 산입 무슨 감소? 유보 감소가 나와요.
세 번째 대손 발생 내역. 1월 23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만 원. 그럼 얘는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고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 처리한 거잖아. 요 300만 원 중에, 그지? 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거야. 대손 요건 충족한 거고, 6월 12일 거.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건가? 6개월 건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400만 원인데 외상매출금 400만 원 없애고 근데 지금 보면 대손 충당금이 300만 원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은 1월 23일 날 소멸시효 완성된 거 사용하고, 그지? 나머지 200만 원은 부도 발생한 거에 대해서 200만 원 쓴 거지. 300에서 100만 원 쓰면 200밖에 안 남으니까.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라 처리한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얘도 대손 요건 충족한 겁니다. 얘도 대손 요건 충족을 했는데 단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비만가에 얼마는 제외? 1,000원은 제외를 해야 돼. 여기까지는 됐고, 위 내용 중 필요한 경우 재무회계 메뉴 계정별 원장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한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법인 조정 1회 감옥별 세무 조정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가셔서 날짜가 첫 번째 여기 여러분들 여기 대손금 조정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또는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 처리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대손에 대한 해계 처리한 것만 반영해. 대손에 대한 해계 처리 안 한 거 여기 반영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날짜가 1월 23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니까 108번. 채권 내역은 매출채권 1번.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100만 원이고 전부 다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는데 요거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지? 시인액이죠. 시인액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6월 12일. 외상매출금 108번. 매출채권 1번.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 5번. 금액이 400만 원. 400만 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한 금액이 200만 원이죠. 걔는 200만 원 시인이 되고 나머지는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 처리한 게 지금 당기 손비 계상액이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200만 원 대손 상각비 처리했는데 비만가에 얼마는 제외를 해야 되니까 1,000원은 제외되니까 시인에게 199만 9천 원 넣어주면 부인에게 1,000원이 반영이 되죠. 됐을까요? 그 다음 우리 대손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을 하려면 세법상 채권 잔액을 구해줘야 되는데 채권 내역은 여러분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 금액이 그 부가세 매출세까지 포함해서 8억 410만 원이고 전기나 단기에 대손금 시부인 시인한 금액은 음수로 대손금 부인한 금액은 양수로 넣어줍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어떤 게 헷갈리냐면 지금 그 2번 자료에 있는 충당금 부인액 있잖아. 이건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인액이야. 대손금 부인액이 아니고. 어? 근데 이걸 또 헷갈려 하더라고. 얘는 충당금에 대한 부인액이야. 대손금 부인이 아니고. 그래서
전기든 단기든 대손금 시부인액. 예, 시인액은 음수로 부인액은 양수로 넣어주면 되고 여기 1,000원은 위에서 부들부터 6개월 경과했는데 그 빚만까지 1,000원 부인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지? 나왔고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은 없어요. 그지? 응?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가 가지급금, 채무보증금, 대손세 공제받은 부가세 예수금, 할인어음이나 배상어음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세법상 채권 잔액은 8억 410만 1,000원. 기본율 몇 프로? 1%. 1%에서 한도액이 804만 1,010원이고 여러분 회사계상액의 개는 뭐가 나와야 되지? 회사계상액의 개는 뭐가 나와야 돼? 꼭 기말 대충이 나와야 됩니다. 2번 자료 가니까 기말 대충이 얼마예요? 850만 원이고 단기에 계상한 금액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지?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단기 계상액 850 예, 기말 대충도 850 보충액은 따로 없어. 보충액은 기말 대충에서 단기 계상액 빼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804만 1,010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얼마니까? 850만 원이니까 45만 8,990원은 무슨 초과액? 한도 초과액이란 얘기고 입금 산입액 조정은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조정이야.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장부상 충당금 기초가 얼마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10번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만 없으면 15번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 2번 자료 가면 전년도에 충당금 부인한 거 얼마? 120만 원 있죠. 그래서 충당금 부인 누계액 10번에다가 120만 원 넣어주면 그 120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야. 15번에. 그래서 우리 충당금 부인에게 120만 원 넣었을 때 15번에 마이너스 120만 원 나오면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 저장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대손. 대손금 부인 채권 비만가액 1,000원은 송금불산이 유보발생.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45만 8,990원. 송금불산이 유보발생. 송금산임이 입금불산입에 대손 충당금 가다 한입액은 전년도 기초 대손 충당금 중에서 부인된 금액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대손이라고 치면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대손 충당금 가다 한입액이라 안 나오고 120만 원은 송금산입 무슨 감소?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그 3번 자료에서 그냥 대손이 발생한 금액이 400만 원이다 까지만 나왔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원장조회 F7번 원장조회 눌러서 날짜가 6월 12일이네. 그지? 계정 과목에서 점점점 눌러서 대손 충당금 109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 해서 찾아보시면 6월 12일 날 회계 처리한 거 나와요. 200만 원 나오나요? 거기다 더블 클릭하시면 밑에 분계를 보여주죠. 외상매출금 400만 원 없어지고 대손 충당금 200만 원, 대손 상각비 200만 원. 만약에 여기서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을 199만 9천 원만 사용했다고 치면 둘 중에 하나라도 199만 9천 원만 사용했다고 치면 1,000원 부인액을 송금부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비만까지 1,000원은. 무슨 얘기인지 할까요? 근데 지금 그 대손 상각비까지 그지? 200만 원을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0만 원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비만가액 1,000원을 우리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한 겁니다.
두 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가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용 A, B은행, C은행 나와 있고 A는 무슨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이네. 그지? 채권자 불분명은 정상적인 이자로 볼 수가 없으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외를 해줘야 돼. 그지? 아, 이거는 가제금 인정이자 계산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가제금 인정이자 계산이 아닌데 네, 좀 잠깐 착각했어. 이거 제외하는 거는 가제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제외하는 거고. 그지? 지금은 이제 지급이자에 대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고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제10기 1월 1일에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그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지? 이자가 필요한 거는 가제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필요한 거야. 이자는. 이자 지급 내역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 이자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회사에 이자 지급한 내역은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런 걸 써놓음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그 헷갈리게끔 그지? 함정을 주는 거예요. 함정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업무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불상이 또 나오고 그 돈을 제3자한테 빌려줬으면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텐데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것만큼에 대해서 가지급금 무슨 이자 인정? 이자에 대한 조정이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시험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보라고 나온 거야. 따지면. 가제금 인정이자는 생략을 하고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 조정만 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야 지금 따지면. 그래서 업무와 무관하게 쓴 돈이 얼마 있는 거야 지금? 1억 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법인 조정에 과목별 세무 조정에 밑에서 5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가져서 첫 번째 적수 입력.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 가지급금, 가수금 그 밖에가 있고 지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업무무관 지급금. 2번 자료 날짜가 언제 빌려준 거야? 1월 1일에 지급한 거네. 그지? 1월 1일 지급은 2번 그지? 금액은 얼마예요? 1억 원. 전기 2월이면 1번인데 그지? 얘는 이번은 전년도에 넘어온 게 아니라 이번에 지급했기 때문에 2번 지급. 업무무관 자산 적수는 알아서 계산해주고 지급이자 송금불상에 가셔서 첫 번째 이자율은 A는 몇 프로? A는 7%. 지급이자가 1,400만 원이고요. 차입금 적수는 730억이고 근데 지금 이 지급이자 1,400만 원은 무슨 불분명? 채권자 불분명이니까 여기 첫 번째 칸이 채권자 불분명, 두 번째 칸이 수령자 불분명 또는 비실명 채권이자, 세 번째 칸이 건설자금이자.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비건입니다. 그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1,400만 원 먼저 송금불산입하고 다음 칸 넘어가서 8% 지급이자가 800만 원 차입금 적수는 알아서 나오고 엔터 쳐서 다음 칸 넘어가고 그 다음에 C은행 12%
지급이자가 2,400만 원. 알아서 차입금 적수가 나오고, 그럼 전체 지급이자가 얼마인데? 4,600만 원인데 4,600만 원 중 1,400만 원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니까 먼저 무슨 불산입하고? 송금 불산입하고, 차감 지급이자 3,200만 원에 대한 적수가 1,095억인데 1,095억 중에서 차입금 적수 중에서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얼마니까? 365억이니까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인 1,066만 6,666원은 그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자.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그 밑에 조정할 거 뜨죠? 그치? 지급.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1,066만 6,666원.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에 줄이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는 조정이 두 개가 있어요. 원천징수했으면 기타 사회이출. 원천징수했으면 원천징수 안 한 것은 대표자 상여.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원천징수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원천세 제외 대표자 상여 금액이 1,4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저장하고 들어왔나 이거? 저장 안 했으면 저장하시고요. 만약에 저장을 안 한 경우는 종료할 때 저장하겠냐고 물어봐. 그때 꼭 저장해 주셔야 돼. 네 번째. 다음은 제조경비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 개정 원장의 일부이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없는 거래도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 보험료 개정 원장이 나왔고요.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가시면 중간에 선급비용 명세서 있어요. 선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다 보험료에 대한 거라서 선급보험료. 다 보험료에 대한 것은 선급보험료. 첫 번째 거 1월 31일 거는 공장 하재보험. 거래처는 없는 거죠. 보험회사가 지금 안 나온 거예요. 거래처는 없고, 대상기간 시작일은 2021년 1월 3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액이 120만 원. 그러면 선급비용을 얼마 잡아야 된다는 거야? 42만 930원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우리는 시험 우리 결산 전표할 때 월할 계산했지만 실제는 지금 일할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일할 계산. 그래서 42만 930원만큼 선급비용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선급비용 잡은 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선급비용 잡은 게 있어요? 이게 보험료 개정의 일부고 선급비용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 있으면 넣어주면 돼. 그럼 선급비용을 이만큼 안 잡은 거잖아. 가소계산. 그럼 선급비용을 안 잡았다는 얘기는 자산을 작게 잡은 거지. 그치? 작게 잡은 것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나온 거야. 선급비용을 안 잡았다는 얘기는 원래 선급비용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지?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잖아. 선급비용 잡으면 보험료가 감소하거든, 비용이. 근데 안 잡은 만큼 비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이익이 지금 커져 있는 거야, 따지면. 아니, 그럼 이익이 커져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헷갈리네.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보험료가 빠지면 이익이 커질 텐데, 보험료가 안 빠졌기 때문에 이익이 작게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입금산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선급보험료, 손해 보상보험금. 시작일은 2021년 7월 1일, 2024년 6월 30일. 금액이 300만 원 넣어주시면
예, 선급 비용은 249만 6,350원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도 선급보험료. 이행 보증보험. 2021년 8월 8일부터 2021년 9월 22일까지 금액은 25만 원인데 얘는 다 이번 연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급비용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네 번째 칸도 선급보험료, 생산부 자동차보험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지급액에 130만 원 넣어주면 선급 비용은 105만 8,469원을 잡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저장하시고 조정 등록을 하는데 왼쪽 장단에 조정 등록하는데 문제에 보면 각 건별로 하래. 그러니까 1월 30일일 거, 6월 27일 거, 10월 25일 거를 따로따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이 거래 내용이 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 입력 클릭하시고 감옥란에 선급비용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만큼 그지? 이익이 작아져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 뭐 송금물 산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공장 하재보 42만 930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해보상보험 249만 6,350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생산부 자동차보험 105만 8,469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원이 틀려도 틀린 거니까 금액 신중하게 잘 보고 입력을 하셔야 돼. 됐을까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거.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5월 10일 이재민 구호금품은 무슨 기부금? 법정 기부금. 불이웃돕기 성금은 지정 기부금. 그 다음에 한국기술협회 일반 회비는 그냥 무슨 가 공가? 세금가? 공가예요.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치? 아니고 이건 우리 저번에 한번 풀었던 거네. 그치? 주석 1번을 보니까 불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약속금의 만기일은 2022년 1월 31일인데 여러분들 그 약속금은 결국 미지급 기부금이지. 근데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의야. 현금주의라서 약속금 기부금이 나오면 요 금액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가 되는 겁니다. 약속금 기부금은 미지급 기부금. 어음지급 기부금은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결제 시까지. 그 다음에 주석 2번은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이다. 얘는 세금가 공가.
영업자가 뭐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세금과 공과 처리할 거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도 비용이고 기부금도 비용이라서 별도의 조정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20년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송금불산의 지정기부 한도 초과액. 전년도에 송금불산이 지정기부 한도 초과한 금액이 700만 원 있고,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한 다음에 자료를 이용한다. 기부금은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소득금액 가지고 기부금 한도를 따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내용을 가지고 기준 소득금액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단계 순이익이 나와 있고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사항은 입금산임이 송금불산임이 8천만 원, 송금산임이 입금불산임이 3천만 원이고 이 금액 속에는 기부금 관련 사항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만 현재 2월 결성금은 없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우리 기부금 조정명세서 과목별 세무조정의 기부금 조정명세서 밑에서 두 번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기존에 아마 입력된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지? 한번 연습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삭제, 기부금 조정도 전체 삭제. 다시 기부금 입력하셔서 불러오기, F12번 불러오기. 그러면 전부 다 무슨 기부금으로? 지정 기부금으로 불러옵니다. 근데 우리 이재민 구호금품은 무슨 기부금? 법정 기부금은 1번이죠. 법정 기부금은 1번. 불효토끼 성금은 지정 기부금 2번. 그대로 놔두면 되고, 우리사주 수업 기부금은 없고, 1번 회비는 그 밖의 기부금이 되겠지. 따지면 기부금이 아닌 거지, 그지? 그럼 사실은 1번 회비는 삭제해도 상관은 없어요.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삭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기까지 하고는 저것도 빼먹었구나 우리. 어음기부금, 그지? 그러면 여기 그 1번 회비는 그냥 삭제할게. 삭제. 어차피 얘는 기부금이 아니니까 삭제하고, 지금 불효토끼 성금 3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중에 어음기부금이 얼마 들어가 있지? 1,00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요 금액을 2천만 원 바꿔주고, 불효토끼를 2천만 원 바꿔주시고, 세 번째 칸에다가 그 밖의 기부금 날짜가 12월 30일 불효 이웃토끼 성금 기부처는 F2 눌러서 사랑의 열매.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 기부처 입력 안 해도 채점에는 영향 없어요. 금액에다가 1,000만 원 넣고 비고에다가 어음을 적든 안 적든 채점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그러면 비지정 기부금 1,000만 원 뜨는데 이게 어음 기부금에 대한 거잖아. 그지? 어음 기부금에 대한 거니까 요 마지막 칸에다가 어음 지급 기부금. 기존에 여러분들 어음 지급 기부금 있으면 그냥 삭제하고 다시 넣어주면 돼. 그냥 1,000만 원. 송금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 우리가 이제 조정 등록에서 어음지급 기본까지 입력을 했죠 지금. 그치?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음지급 기부금은 여기 기타로 입력을 하던 얘를 삭제하던 채점에는 영향 또 없어요.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그 한도가 소득금액 한도다 보니까 요 밑에서 우리가 기준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수정을 눌러서 단기순이익이 얼마 있어요? 3번 자료 가보시면 4억 원 있죠. 4억 원 있고 2번 자료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입금사님이 송금불사님이 얼마가 8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 우리 어음지급 기부금 무슨 불사님? 송금불사님 했으니까 여기 2번 입금사님이 송금불사님을 9천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돼. 거기 있는 자료 가지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여기 주어진 자료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송금사님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얼마? 3천만 원이고 여기에 2,500만 원은 여기에 2,500만 원은 법정기부금 얼마하고 500만 원하고 지정기부금 얼마하고 2천만 원하고 2,500만 원 불러온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니까 무슨 해제? 수정해제 하시고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서 기부금 조정에 입력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 2번에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마찬가지로 몇 년 이내 발생한 2019년도까지 발생한 거는 10년간 그지? 2020년도부터 발생한 거는 15년간 2월 결손금 있으면 넣어주면 되고 근데 문제의 2월 결손금은 지금 없어요. 없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5번에 가면 기부금 2월행 명세 있어요. 우리 2번 자료 가면 전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있지. 그거 여기다 넣어주면 돼. 여기 칸은 사업연도 넣는 거야. 사업연도. 이게 언제 발생한 거야? 2020년도고 1번은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 2번은 지정기부금 그지? 지정기부금 2번 선택해 주시고 전년도에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 7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넣어줬을 때 법정기부금 중 법정기부금 중 한도 초과액 중 송금 산입한 금액은 5번의 금액이 떠요. 지정기부금은 15번 2월 전액 중 송금 산입액의 금액이 떠. 15번에 가면 2월 전액 중 송금 산입액 얼마 떠 있어? 700만 원 떠 있으면 그 금액을 26번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 넣어주시면 돼.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일에 법인세 실무 여기까지 끝났고요.